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2020년 8월 26일 장마감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HLB는 전일 대비 2.53% 하락한 88,700원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9만원을 지켜주지 못했고요. 크게 보시면 기술적 분석으로 보시면요. 일단 상승을 위한 모멘텀을 찾아야 되는데요. 상승을 위한 모멘텀을 찾기 전에 일단 자리 싸움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기 낮게 보시면 85,000원에서 아니면 87,000원에서 9만원 정도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할 걸로 보여지는데요. 당분간도 이렇게 모습을 좀 보여줄 것 같은데 왜 예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에이스테크를 보시면 왜 이 당시 때 말씀드렸던 게 이렇게 안정화되는 단계,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요게 포인트였거든요. 어쨌든 이렇게 안정화되면서 좀 얇아야 되고요. 휴마시스 같은 경우도 이 당시 때 보면 안정화되면서 좀 얇았잖아요. 이런 단계를 좀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휴마시스 내지는 SK 디스커버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였는데 이 당시 때도 안정화되면서 좀 얇았잖아요. 이렇게 안정화되는 단계를 LB는 좀 겪어줘야 될 것 같은데, 보시다시피 LB는 이게 좀 몸통이 좀 커요. 좀 얇아주면 좋겠고,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오늘은 약간 9만원 언저리에서 여기 91,000원 언저리에서 이렇게 얇게 샛별 정도로 좀 얇은 몸통으로 나와서 옆으로 기간 조정했으면 좀 더 좋을 뻔한 모습이었는데, 당분간 이렇게 뭐 크게 보시면 자리 싸움을 좀 해줄 것 같고요. 옆으로 기간 조정을 좀 해줄 것 같고, 그 와중에 좀 더 얇았으면 더 양호한 수급이 나올 것 같습니다. LB는 이렇게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곧장 시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게 코스닥 지수인데요. 오늘 확진자 수가 300명을 좀 넘어섰어요. 그래서 확진자 수가 발표하면서 시장이 좀 밀렸는데, 보시다시피 이렇게 아랫꼬리가 달면서 역시 강한 시장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코스닥 시장이 강하다 보니까 역시 시장은 3대 대표주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바이오, 두 번째는 2차 전지, 세 번째는 언택트인데요. 여기 대장주로 계속해서 매기가 좀 쏠리는 모습이고, 1번 바이오가 상당히 좀 원래는 셀트리온, SK케미칼, 삼바가 좋았다가 이제 낙수 효과로 등치 큰 애들에서 이제 좀 등치가 약한 쪽으로 좀 가고 있는데, 일단 오늘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좋은 뉴스는 나왔어요. 코로나 치료제로 경증 환자 대상 임상 1상을 진행을 한다라는 뉴스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그렇게 탄력적으로 움직이지 못했는데, 크게 보시면 셀트도 보시면 이렇게 크게 보시면 기간 조정 중에 좀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큰 상승 이후에 크게 보시면 이런 기간 조정 중에 있는 것 같고, 여차 얘도 좀 자리를 좀 잡아야 되는 모습이지 않나 싶어요. 어찌되었건 바이오 같은 경우는 셀트, 삼바, SK케미칼 이렇게 등치가 컸던 것 쪽에서 요즘은 보면은 좀 낙수 효과로 인해서 날씬한 종목, 좀 가벼운 종목 쪽으로 많이 갔죠. 그 중에 최근에 가장 좋았던 건 일신 바이오인 것 같은데, 일신 바이오 오늘도 상한가를 갔네요. 근데 이런 거 있잖아요. 장악 패턴은 좀 여러분들 많이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높아도 재차 탄력이 있는 거거든요. 물론 내일 정도 되면 좀 조심하셔야 되는 구간으로 보여지는데, 어찌됐건 일신 바이오가 시장에서 요즘 제일 좋았던 것 같고, 우리바이오도 마찬가지고요. 올라가는 5일선 돌파하는 거, 얘도 포인트를 보시면 텔콘도 그렇고, 오늘은 텔콘, 조화제약, 얘네들이 어찌되었건 좀 가준, 바이오 쪽에서는 얘네들이 좀 가벼운 쪽으로는 얘네들이 좀 가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 다음에 2차전지 관련해서는 재밌는 게, 원래는 LG화학이랑 삼성 SDI가 갔죠. 물론 오늘도 LG화학이 다시 가서 이렇게 전고점을 돌파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는데, 얘도 이렇게 N자형으로 돌리네요. 이렇게 바이넥스처럼요. 근데 최근에는 보면은 이렇게 LG화학이 먼저 갔다가 아니면은 좀 가벼운 첨보 쪽, 얘네들이 갔다가 다시 오늘은 좀 무거운 쪽으로 간 것 같은데, LG화학, 삼성 SDI, 에코프로 VM 여기는 올해 내내 여하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CIS를 보니까 오늘 CIS도 오늘 나름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2차 전지 관련주, 그다음에 언택트 관련주는 매일 드리는 카카오, 네이버. 근데 요즘 모빌이가 낫더라고요. 예, KG 모빌리언스. 근데 NHN도 나름 좋은데 잘 못 가요. NHN 한국사이버결제도 오늘 보시면 7만원을 돌파를 했다가 잘 못 가요. 이렇게. 어찌되었건 얘도 보시면 크게 보시면 양호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크게 보시면 바이오, 2차전지, 언택트 쪽으로 시장은 매기가 좀 쏠려진 것 같고요. 그 중에 이제 5G 관련주들도 한 번씩 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건 시장은 빠지면 저가 매우세가 계속해서 좀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다시 쌍바닥 형태로 갈지 아니면 곧장 여기 정고점을 돌파를 할지는 봐야 되겠지만요. 크게 보시면 어찌되었건 여기 낮은 여기 700도 다시 또 770 라인 되면 또 제 매수 찬스이지 않나 싶습니다. 여하튼 유동성 시장의 힘으로 강한 시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LB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최근 들어서 LB가 좋은 뉴스들이 많이 나오는데, 어제 오늘은 일단 뉴스는 없네요. 대신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LB가 수년째 적자 내고 있는데 계속해서 M&A를 한다. 진해정 경영 방식에 문제가 있나라는 이런 기사 내용인데요. 사실 예전부터 논란이 좀 많이 됐어요. LB가 추구하는 게 글로벌 바이오 빅파마인데,
자, 하나씩 해가자. 그래서 리보세라닙을 일단 세상에 출시시켜 놓고 그다음에 저공증을 확대해 나가고 그러면서 매출이 생기면 그 돈으로 회사를 인수를 해서 명실상부한 글로벌 바이오 빅파마로 거듭나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말도 있었었죠. 근데 현재 여기 HLB가 택한 방식은 리보세라닙 하나만 있어서는 대표 상품인 리보세라닙 하나만 있어서는 리보세라닙이 조금만 흔들려도 바람이 불어서 조금만 흔들려도 회사가 휘청휘청 거리더라. 그래서 대표 상품 리보세라닙 말고 다른 것도 하는 게 좋다. 그래서 이뮤노믹을 지분 투자를 했죠. 현재 글로벌 지도를 좀 보시면 속도전이라고 해요. 그래서 빨리 시장에 침투하는 게 더 긍정적이다라고 진 회장은 발표를 했는데요. 진 회장 인터뷰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면은 어느 정도 리보세라닙은 이미 연구 성과도 있고 효과도 충분히 있고 경쟁력도 충분히 있다고 보인다. 우리 연구원들이 잘 연구를 해줘서 어느 정도 성과가 보이니까 이제는 내가 잘하는 일을 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M&A를 공격적으로 시도를 했고 지금까지 와 있죠. 그래서 유상증자까지 했어요. 유상증자 주 목적이 이뮤노믹을 인수를 하고요. 아필리아 LI를 해왔고요. 그 다음에 엘레바 임상자금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폴첸 박사한테 글로벌 권리 인수를 하는 자금을 쓰겠다라고 발표를 해서 현재까지 와 있는 상태인데요. 한번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죠. HLB가 수년째 적자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서 진 회장의 경영 방식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LB의 영업이익은 2017년도 때 마이너스 이만큼 올 1분기까지 마이너스 62억 원까지 계속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이 같은 마이너스 행보는 올 상반기에도 계속되고 있다. 2020년 HLB 반기 실적에 따르면 영업이익과 당기손익은 이만큼 적자를 기록했다. 그나마 상반기 매출은 22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1% 정도 올랐다. 바이오 의료기기 사업 부분도 적자가 나기는 마찬가지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타 업종의 인수합병에 집중하는 HLB 경영 전략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 수년간 실적이 좋지 않은데 계속해서 이 같은 경영 방식을 고집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리보세라닙부터 일단 출시를 해서 매출이 나온다면 그때 하면 되는 거지. 지금 과도한 자금을 끌어 써가지고 구태여 꼭 지금 해야 되는 것이냐라고 의문을 제기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HLB 관계자는 충분히 비판의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 그러나 회사를 위해서 진 회장은 지금 돈이 안 되더라도 미래를 보고 내부적으로 여러 심사를 거쳐 다른 업종의 회사를 인수하고 있다. 속도전이고 규모이기 때문에 그렇죠. 결론적으로 보면은 진 회장 입장은 진 회장은 HLB를 좀 더 키우기 위해서 글로벌 바이오 빅파마를 가기 위해서 일단 이 같은 여태까지 앞에서 설명드렸던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건데요. 당연히 엘레바에 투자가 많이 들어가고 매출이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적자는 지속되고 있다. 그래서 이게 말하고 싶은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흑자 전환을 위해서 회사에서는 노력하고 있고 그 예로서 중국으로부터 올해 로얄티를 받을 것이고 라는 얘기는 폴첸 박사랑 계약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일단 회사에서 발표한 거는 9월 30일 이전에 계약을 완료를 하겠다라고 발표는 했어요. 그래서 빠르면 9월 30일까지니까 국어에 의하면 우리나라 말이 어렵긴 한데 까지니까 빠르면 내일 당장도 할 수는 있는 거예요. 아니면 9월 30일 날 할 수도 있는 거고 어찌되었건 에스모가 9월 중순에 있죠. 시장 예측치는 에스모 이전이지 않을까라고 예측하는 거 반, 아니면 리픽싱 기간 끝나고 하는 거 반인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예측치일 뿐이지 에스모 이전에 한다 아니면 리픽싱 끝나고 한다는 현재 예측치이지 그건 지나고 나봐야 아는 것 같아요. 그냥 이럴 수도 있겠고 저럴 수도 있겠다라고 예상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되었건 흑자 전환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거는 일단 항서제약으로부터 로얄티가 들어온다. 이 얘기는 폴첸 박사랑 계약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제품 출시라고 얘기를 해놨는데 제품 출시는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겠죠. LI를 해온 아필리아 건이 있겠고요. 그래서 이미 유럽에선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유럽에서 일단 판매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제품 출시가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리보세라닙이 되겠죠. 3차 치료, 위암 3차 치료제인지 위암 4차 치료제인지는 봐야 되겠지만 어찌되었건 위암 3차, 4차 치료제가 최종 목표가 아니라 여러 암으로 확장하기 위한 시작점이 NDA 신청이거든요.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면 폴첸 박사랑은 계약을 할 것이다. 그다음에 제품 출시는 아필리아랑 리보세라닙 NDA 신청이 나올 걸로 보여지네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흑자로 전환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네요. 그리고 현재 LB는 크게 보시면
이당 시세부터 지금까지 악재는 없었었어요. 뭐 물론 주가에서 악재는 시비를 한번 발행했다는 것이랑 이 당시 때 유상증자를 했다는 것 빼고는 악재는 없었습니다. 대신 드러난 악재는 일단 옵티모스 건인데요. LB 300억, 에이셈 100억. 대신 이거는 이미 진 회장이 직접 사재를 출연을 했죠. 그래서 어느 정도 시장에서는 이것도 악재로 이미 인식을 했기 때문에 뭐 조심스럽게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 자리 싸움 잘해주고 아무래도 풀잼 박사가 될 것 같은데 그게 계약이 완료가 되고 에스모에서 또 좋은 소식이 나와준다면 그리고 또 이민호위에게서 코로나 치료제로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임상시험 결과에 들어갔다는 뉴스 내지는 미국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았다 내지는 호재성 찌라시 기사만 나와도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와중에 이제 아필리아권도 있겠고요.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일단 NDA 신청이 있겠고요. 그 와중에 리보세라님의 임상 결과 발표들도 많이 기대가 되고 있잖아요. 플러스 뭐 위암 1차 치료제로 글로벌 3상을 직행을 한다더라 라는 뉴스만 나와도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여질 거는 보여지는데 일단 자리 싸움을 당분간도 계속해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매일 제가 똑같은 말씀만 드려서 죄송한데 현재로서는 그렇게밖에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고맙고요. 태풍이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시간이 약 4시가 못 됐는데요. 이미 제주도 최부근에 근접을 했다고 하네요. 여러분들 태풍 조심하시고 특히 바람이 엄청 세다고 하니까 바람 조심하시고 웬만하면 나가지 마세요. 코로나도 좀 안심할 단계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귀향의 코로나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현재 뉴스에서는 코로나 확진자로만 계속해서 뉴스가 나와요. 근데 사실 그 이면에는 확진자뿐만 아니라 여기 자영업자분들 아니면 개인 사업 하시는 분들 매우 다 힘들어요. 여러분들 좀만 더 힘내세요. 결국은 이것도 지나가는 거고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버티시는 분들이 강한 겁니다. 버티시면 분명히 다시 한번 좋은 기회가 있을 것 같으니까 여기 혹시라도 자영업 하시는 분들, 개인 사업 하시는 분들 꼭 힘내시고 이 모든 것 잘 이겨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남은 하루 좋은 하루 되시고요. 내일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죠. 감사합니다.